검찰이 정정순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캠프 회계 책임자로부터 고발당한 지 보름 만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청주의 집값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물량이 매물로 쏟아질지 여부입니다. 충북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속리산 말티제가 보은군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보은군은 법주사와 속리산에 의존해온 관광산업을 다각화해 관광객 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검찰이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계를 담당했던 측근이 검찰에 제보한 사건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정정순 의원의 청주시 영운동에 소재한 지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 의원이 선거 당시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던 A씨로부터 피소당한 지 보름 만입니다. A씨가 검찰에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내역을 포함한 회계 자료와 휴대전화 녹음 파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회계 서류와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정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A씨가 지난 2018년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경선 당시에도 정정순 후보 캠프에서 회계를 맡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 의원 측은 당선 이후 보좌관 자리 등을 놓고 불만을 가진 A씨의 의도적인 음해라는 입장입니다. 워낙 공무원 출신이고 정확하게 하시니까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 가장 적을 거라고 봅니다.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안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역임한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청주 상당에서 통합당 윤갑근 후보를 꺾고 초선 배지를 달았습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정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폭등세가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매물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집값 폭등에 풍선 효과를 일으킨 요인 중 하나는 법인의 집중적인 매수가 한몫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의 경우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중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과거 1%도 안 되던 게 올 들어서는 12.5%까지 전국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법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매물이 이번 6.17 대책을 계기로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법인 소유 주택을 올해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양도세 추가 세율을 10% 더 물어야 하고 내년 6월부터는 최고 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법인이 계속 들고 가기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을 본 것을 전부 다 반납해야 되니까 법인 물량들이 연말까지 계속 나올 거고 또 일부는 내년 또 5월 30일까지 꾸준히 나올 겁니다. 이런 가운데 6.17 대책 발표 후 거래는 급격히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6월 셋째 주 0.81%까지 치솟았던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이번 주엔 0.35%로 절반 넘게 축소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22%로 0.13%포인트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청주는 폭등세를 보였던 청원구와 흥덕구의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1% 밑으로 뚝 떨어졌고 서원구와 상당구는 0.2%대로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17 규제가 청주의 투기적 수요를 걷어내는 동시에 실수요까지 관망세로 돌려놓은 분위기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북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간에선 이 추세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충북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27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 들어선 반년 만에 벌써 47곳이 폐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대한민국에 4만 3천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만 7천 개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에 가장 제일 먼저 다가오는 곳이 이제 어린이집일 수밖에 없고요.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의 자연 감소입니다. 지난 4월 전국 출생아 수는 23,4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4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충북의 출생률은 3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고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73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9%나 감소한 겁니다. 같은 달 충북의 사망자 수가 912명인 걸 감안하면 4월 중 충북 인구는 180명 자연 감소한 셈입니다. 충북의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이면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시책화할 사항입니다. 노동집약적 시대도 저물어 기업을 유치해도 과거와 같은 인구 증가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60만 명에 멈춰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로 통하는 말티제는 고려시대 왕건과 조선시대 세조가 지났던 유서 깊은 옛길입니다. 법주사에 이르는 우회 터널길이 뚫려 한동안 한산했던 말티제가 이제 보은군을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한 가닥 와이어에 몸을 매단 채 쏜달처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보은군이 속리산 말티제에 짚라인을 설치하고 마지막 점검 중입니다. 8개 코스에 길이는 1.6km가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과 산 사이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산새들을 보면서 굉장히 스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인근에는 15억 원을 투입해 220m 트랙을 갖춘 전천후 훈련장을 완공했습니다. 한옥과 노아집 등 숲체험 휴양마을과 연결돼 있어 청정자연 속에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전지 훈련장입니다. 군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800m 길이의 모노레일과 우국 2세촌을 추가로 건설합니다. 우국 2세촌엔 주막과 초가집, 노아집 등 50년대 생활상을 재현합니다. 모노레일은 그 속리산의 전경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와 또 짚라인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짚라인 출발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동선구조로 내년 상반기엔 다문화 체험마을을 착공하고 콘도와 호텔을 유치해 말티제 일대를 지역 최대 관광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법주사와 속리산에 의존해온 관광산업을 다각화해 현재 연간 200만 명대인 관광객 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한 5년 전부터 집중 시설을 해서 2025년이 되면 연간 보은의 속리산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최소한 1,000만 명까지. 한가하던 옛 고갯길이 보은군의 관광 경기를 견인할 명품 관광단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환경오염 정화시설은 사람들이 꺼리는 혐오시설로 이른바 님비의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하지만 제천에는 흔히 보는 정화시설과는 다른 친환경 정화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천 영천동의 생태습지 공원입니다. 다양한 들꽃과 야생초는 물론 6종류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천변을 따라 3만 7천 제곱미터의 산책 코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여가를 보내는 동네 명소입니다. 습지를 잘 만들어놔가지고 너무 좋아요. 운동하기도 좋고 아침으로 낮에도 좋고. 습지공원의 본래 목적은 제천 도심에서 빗물에 섞여 떠내려온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겁니다.
하루 16,000톤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빗물을 수생식물을 이용해 정화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지표 흐름형 인공습지입니다. 지난 2018년 준공 이후 산책로와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거듭난 겁니다. 요즘 들어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었고 그 이후에 자작나무도 심고 마사토 포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시민들이 편하게 걷기 위해서 포설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벽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제천시는 편의시설을 확충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생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한 15살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에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4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어제 자가격리 해제 전 다시 한번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청주 20번째, 충북 전체로는 63번째 환자로 입국한 날부터 자가격리돼 밀접 접촉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옥천을 방문해 주민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 확진자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23일 낮 옥천의 한 업체 사무실을 방문했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과 접촉한 직원 6명을 격리하고 현재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인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그리고 명작 페스티벌이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음성군과 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군민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지역 축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축제 예산은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미래형 대안학교인 단제고등학교 신설안을 승인했습니다. 단제고는 청주 가덕중학교 부지에 245억 원을 투입해 구학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본격 추진됩니다. 제2회 충주국제무예 액션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부문인 단편영화 공모기간이 7월 20일까지로 한 달 연장됐습니다. 영화제 지원본부는 현재 40여 편이 접수된 상태지만 영화제가 10월로 연기돼 시간적 여유가 생긴 데다 제작자들의 더 많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모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